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사주 인생교실의 이상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극 혹은 충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실까요? 자, 이 극 혹은 충이라고 하는 건 사실 개념으로 따지면 되게 단순하죠. 상극이니까. 그리고 합과는 좀 큰 차이점으로 하나 얘기를 한다면 합은 음량이 달랐지만 극은 당연하게도 음량이 같습니다. 이러한 개념적인 차이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있는데, 근데 여기에서 사실 충이라고 하는 건 극에서 파생된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개념은 아니란 말이죠. 하지만 이 충은 극에서 파생되면서 훨씬 더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더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일단 단순하게 이 충과 극을 좀 천간에 대해서 좀 나눠서 얘기를 좀 하면, 자, 충은 먼저 좀 뺄 수 있는 게 일단 나무와 금 그리고 불과 물은 충의 개념입니다. 이걸 글자로 풀어내면 갑경충, 을신충, 병임충, 정계충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. 나머지 글자들 화극금, 목극토, 토극수, 자, 이 존재들은 극으로 존재를 하죠. 근데 이 둘의 개념이 뭐가 제일 차이 나냐, 일단 극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극을 한다고 표현해서 나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존재,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에게는 필요한 게 극이에요. 예를 들어 나무와 땅이라고 한다면 목극토기는 한데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잘 살잖아요. 그렇다 보니 나무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가 땅이라 극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고, 땅 입장에서야 나무가 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게 내 허락도 없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니까 답답하고 짜증날 수밖에 없겠죠. 하지만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극이 된다고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 수 있는데, 근데 여기에서 충이라고 하는 개념과 극의 제일 큰 차이가 좀 나오는데, 충은 정말 완벽한 상극이에요. 자, 단순하게 물과 불은 좀 이해가 쉽죠. 왜? 물이 불을 끄는 거니까. 뭐 혹은 불이 너무 과해져서 물을 증발시킬 수도 있겠고요. 그래서 둘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존재에 가깝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물과 불일 건데, 나무랑 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. 아니, 금극목이지 않아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제가 금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금속이 아니라고 열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. 자, 이 열매를 상징하는 금, 이 열매는 당연하게도 나무에서 자라죠. 다만 이 금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. 경금을 보면 경금 입장에서 이 을이라고 하는 나무가 자신의 생기를 퍼뜨리려는 모습이 강하니까 그 을의 생기를 탐내서 자신의 품에 넣어서 합을 하려는 모습이 나왔죠. 물론 이것도 이제 을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게 될 수 있겠지만, 어쨌든 결국에 경은 그런 모습으로 을을 원했는데, 근데 갑이라고 하는 건 자신과 음량이 같은 갑은 그런 걸 전혀 줄 나무가 아니잖아요. 특히 갑의 입장에서도 경금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. 이 갑은 자신의 땅 속에서 끝까지 이제 힘을 잘 비축해 놓고 마지막 땅에 올라오면서 분출을 시켜야 되는 존재였는데, 경은 자기가 잘 자라기 위해서 나무의 생기가 필요하니까 그걸 빼먹으려고 하죠. 근데 갑 입장에선 너무 힘들잖아요. 그래서 줄 수도 없고 주기도 싫은데 달라고 하니 그래서 상극이 될 수밖에 없다,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러니까 둘은 아예 서로를 원하지 않는다, 이게 바로 충이에요. 그 개념적으로 보면 극과 확연한 좀 차이가 있게 되죠. 하지만 이제 여기서 충이나 극이 들어온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비슷합니다. 다만 충이 훨씬 클 뿐이지. 그러니까 충과 극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보통 질병, 그리고 상해, 사고, 그리고 오행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관제수 같은 경우도 충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크기도 해요.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 토생 입장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재성, 재물이지만 금생 입장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식상운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도 또 바라보는 게 관점으로 다르다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.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나무와 금, 이 둘이 충을 하면 당연하게도 나무가 많이 상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나무가 상한다라는 건 나무의 생기가 꺾여 나간다라는 건데, 특히 을신충은 조금은 더 큰 모습들이 많아요. 을은 자라나야 되는 생기인데 그걸 다 꺾어버리는 게 을신충이니까. 그래서 을신충은 급격한 노화,
혹은 관절의 문제, 혈관 혹은 간의 손상 이런 것도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좀 크게 발현될 수도 있다. 이게 질병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되기도 한다라는 개념이라서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나중에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. 어쨌든 이런 개념적으로 충은 좀 극렬하고 과하게 나오는 작용에 대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, 그리고 극은 그 개념에서 훨씬 더 완화되죠. 얘기를 아까 이제 목극토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렸던 것처럼 나무는 결국에 땅에 뿌리를 내려서 살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무 입장에서야 땅이 들어오는 건 어쨌든 나쁘지 않아요. 다만 이 땅이 너무 메말라 있거나 불밖에 발달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기 쉽겠죠. 다만 그 땅이 촉촉하게 잘 젖어 들어가 있고 뭐 수분이 충분한 땅인 상태라면 나무가 땅에 그 뿌리를 내리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만은 않을 겁니다 라는 것도 바라볼 수 있는 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충이나 극도 좀 다르게 작용을 한다는 개념도 바라볼 필요는 있어요. 다만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제 이 땅 입장에서 나무가 들어오는 건 조금은 더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긴 한데, 올해가 또 이 갑진년이잖아요. 이 갑이 어쨌든 나무인데 이 갑이 나무를 바라보는 게 토생 입장에서는 내 땅에 뿌리 내린 거잖아요. 근데 이 내가 언제 뿌리 내려달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. 그럼 이 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고 억울할 수 있어요.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를 좀 해보셔야 될 필요도 있기도 하고, 특히 갑이 좀 부시는 땅이 무토일 수밖에 없잖아요. 갑기는 합이니까. 근데 이 무토가 만약에 수기도 좀 없거나 혹은 무게합이 발달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나 라고 한다면 땅이 좀 부서지는 게 더 많습니다. 그런 걸 좀 가중시키고 가속화시키는 게 이 극에 대한 조합이기도 해서 그걸 좀 중요하게 바라보실 필요도 있고, 특히 올해 9월이 개유월이거든요. 이 개수가 들어오면 무게합을 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무토생인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도 일단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제 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린다는 건 그만큼 땅이 부서진다, 땅이 다친다, 땅이 죽어간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긴 하잖아요. 그래서 땅이 사주상 상징하는 게 사람의 신체에서 흔히 말하는 소화기 계통에서 담아놓는 것들이에요. 땅은 어쨌든 창고 같은 개념이니까. 그래서 이제 위장이나 소장 같은 경우들이 망가지기 쉬운 부분이라서 그런 것도 바라볼 수 있는 게 충이나 극으로 또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.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화극금이라고 하는 글자, 사실 화극금은 극이라고 하면 안 되는 글자라고 바라볼 수 있긴 해요. 가장 단순한 게 불은 태양이고 금은 열매잖아요. 특히 경금 입장에서야 이 병화라는 게 들어오는 건 내 입장에선 너무 좋은 거잖아요. 나를 잘하게 할 수 있고 나를 충분히 발전시켜 줄 수 있는 너무 좋은 존재가 병화니까 극이 들어왔다고 해서 문제가 커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. 다만 만약에 불이 너무 과하다면 열매가 진짜 타기도 하듯이 금이 좀 태워질 수 있습니다.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건 좀 많이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인데, 하지만 이 병과 경이야 존재 조합이 좋으니까 괜찮아도 정과 신은 좀 문제가 크죠. 왜? 신금 자체는 애초에 불이 필요한 금이 아니었으니까. 뭐 자연의 입장에서야 신금은 수확이 끝난 열매고 이제 몸이 썩어서 다시 태어나야 할 재탄생된 열매이니까 불이 들어와서 썩게 만드는 건 어찌 보면 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서 사실 정신은 자연의 조합으로는 필요한 조합입니다. 하지만 신금 입장에서는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. 나는 불로서 더 익을 것도 아니고 더 성장할 것도 아닌데 나를 막 갈구는 거니까. 그래서 이 불과 금도 병경이냐 정신이냐에 따라서 좀 큰 차이점이 벌어지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그 음량을 같이 따로 보면서 단순히 그냥 극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극은 아니다라는 개념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은 부분이고요. 그리고 토극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 토라고 하는 건 제방이잖아요. 뭐 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죠. 물을 가둬둘 수 있는 거니까. 그러니까 호수를 만들 수 있는 게 땅과 물의 존재인 건데, 그러니 물은 흘러야 맑죠. 그래야 이기도 덜 끼니까. 근데 그 흐름이 이렇게 제어되기 시작하면 물은 썩어갈 수 있죠. 그래서 토극수 입장, 특히 수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거나 자신을 혼탁하게 만들기 쉬운 글자가 토가 될 수밖에 없어서, 그래서 의지를 좀 많이 꺾을 수도 있는 건데, 근데 이 참 재밌는 건 결국에
물이라고 하는 건 흘러야 하잖아요. 근데 그 흐름을 줄 수 있는 게 그리고 또 토죠. 그러다 보니까 토극수라고는 하지만 사실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토고요. 토가 있어야 물은 자기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토극수라서 나쁩니다는 아니에요. 토극수가 있어도 이 땅이 물을 제어를 좀 잘 해줄 수 있는, 그러니까 쉽게 조합으로서 좀 나올 수 있는 건데, 토가 너무 많아서 물이 아예 그냥 극렬하게 제어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, 이 나무들이 좀 잘 발달이 잘 되면서 토극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으면 오히려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거라서, 단순히 토극수구요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토극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바라볼 수 있고, 다만 원래 토극수의 입장은 제방이 되는 것, 그래서 물의 흐름이 제어받을 수 있는 것,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. 뭐 다만 요즘 또 비 너무 많이 오잖아요.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 아시다시피 제방은 무너지기 십상이죠.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좀 가득 차면 토극수는 오히려 역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단순히 토극수는 물이 뭐 땅으로 흐름이 제어되어 이런 개념이 될 수 있지만, 사주에 따라서 아예 제어를 못하는 상황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극이라고 해서 얘가 더 힘이 강해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도 조금 더 이해를 잘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됩니다.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뭐 이제 극과 충에 관련된 개념이 되는 건데, 다만 이제 천간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해요. 하지만 이 지지에서 나오는 충들은 조금 얘기를 해드릴 게 많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차이가 좀 있을 거니까 일단 개념적으로 잘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고, 어쨌거나 오늘의 내용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 드려 보도록 하고요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